2024년 3월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재무회계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련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 흐름을 보고가 남았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2번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자, 3번 주로 경영자, 종업원 등 여러분 경영자나 종업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야 내부 이해관계자야? 내부 이해관계자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작성 근거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문제를 보자. 자, 재무제표 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적 합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목적적 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질적 특성의 두 가지 목적적 합성과 그 다음에 또 뭐였다고 그랬어요?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측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잠깐만 볼까?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 봤지? 거기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작년, 저작년, 전전기 때 비해서 전기가 매출이 올랐고 그럼 단기에도 매출이 오를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데이터이지 예측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예측가치라는 말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의 그 회사의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지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문장이고요. 3번 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돼서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그 정보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다. 중요성 관련된 거예요. 3번이 잘못됐습니다. 중립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립적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이다 라는 얘기죠. 3번은 중요성에 관련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됐을 때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자,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중립적이면 동그라미 2번, 오류가 없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해야 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되면 돼요. 그래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겠죠.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목적과 위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개념체계는 상식을 의미하는 거야. 상식을 문장으로 서술해낸 것이 이제 개념체계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 아우 저 친구 개념 없어 진짜.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거기에서 그 개념이 뭐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개념 없다라는 말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는 바로 그러한 상식을 체계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개념체계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상식은 법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켜야 될 거지 법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 기준이 없거나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고요.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상충될 경우에는 상충된다라는 말은 뭐지?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해야 되죠? 기준이 우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개념체계는 상식을 체계화한 것뿐이지 법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개념체계가 우선한다가 아니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라고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 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된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기타 포괄 손익 항목 중에서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을 물었습니다. 자, 요 개념에 대해서 4번 문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노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 정리. 이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지 그 문장이 이해가 간단 말이야. 자, 여기 봅시다. 4번에 보통이익은 만원, 대변의 자본금 만원. 이론 강의에서 다 설명이 됐던 건데 우리는 이론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잠깐만 또 개념을 정리를 해줄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만원, 대변의 자본금 만원. 차변의 보통예금이 3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3만원, 대변에는 매출이 3만원. 매출이 3만원. 급여가 2만원. 급여가 2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만원. 차변의 급여 2만원, 보통예금 2만원. 회사를 만원 주고 차렸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매출이 3만원이 달성이 돼서 급여를 2만원을 줬습니다. 자, 여윳돈이 있어서 주식을 좀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0원. 여러분, 우리 재경관리사에서 IFRS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란 말 안 써요. 어떤 말 쓰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자, 5,000원짜리가 결산 때 6,000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1,000원만큼 올랐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원.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0원. 우리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0원. 주가가 6,000원이 됐어. 그럼 1,000원만큼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정리할 시간을 줄게요.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자, 매출이 있죠? 급여가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매출이 3만원 마이너스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2만원 플러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000원. 이렇게 하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3만원에서 2만원 빼면 만원이죠? 11,000원 되시면 11,000원 이렇게 됩니다. 11,000원. 자,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를 작성을 해줘야 되냐면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을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나머지, 자 여기 봐, 보통예금 2개 더해서 4만원이죠. 2개 더해서 25,000원 나가죠. 그러면 15,000원 남아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15,000원. 자, 단기 매매 증권은 6,000원이 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6,000원. 여기 자본금이 만원 있죠? 자본금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만원이 가고요. 그러면 차변은 얼마인데 얘들아? 21,000원이지. 차변은 21,000원인데 대변은 만원밖에 안 돼요. 얼마 부족하죠? 여기가 21,000원이 되려고 하면 11,000원이 부족하죠, 그쵸? 얘가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가서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익여금이 11,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잘 들어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이렇게 해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했잖아, 그치?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5,000원의 공정가치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6,000원. 그래서 1,000원만큼 평가이익을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IFRS에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했다라고 해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해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 쓰는 거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 가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됐다. 공정가치로 측정을 했다.
그래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런 말 쓰는 거고요. 얘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런 말 쓰는 거야. 시험 문제는. 요거는 전산세무 시험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재경관리사에서는 요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분개를 했다가 팔았어요. 위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자, 단기매매증권 6,000원짜리 팔았죠? 6,000원짜리 팔았어요. 단기매매증권 6,000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 6,000원. 보통예금 6,000원이 얼마에 팔았다고 그럴까? 8,000원에 팔았어요. 8,000원에. 6,000원짜리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8,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이 이익이네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면 2,000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서 또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수익에서 여기는 수익 이렇게 쓸게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줘요.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2,000원이 여기 갑니다. 그럼 순이익이 2,000원 나왔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줘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주면 이제 보통예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자, 여기 보통예금이 얼마 있었어요? 15,000원 있었죠? 8,000원이 들어왔으니까는 23,000원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2월 되는 게 아니야. 그 해 작성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2월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자산부채는 내년으로 그대로 2월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예금이 15,000원이 있었는데 8,000원 들어왔으니까 23,000원이 됐고, 단기매매증권은 팔아서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자본금 변동 없습니다. 자본금은 10,000원 이렇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 부족하지? 차변은 23,000원인데 차변이 23,000원인데 대변은 얼마? 23,000원이 돼야 되는데 얼마 부족하죠? 12,000원 부족하죠? 요 12,000원이 바로 뭐냐면 요 12,000원이 13,000원이 부족하죠? 13,000원이 바로 뭐냐면 요 이익여금이 11,000원이 단기 순이익하고 더해져서 1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여금은 내가 버는 돈이잖아, 그치? 계속 누적되는 거야. 이익여금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작년에 11,000원 벌어놨는데 올해 또 2,000원 벌어놨지, 그치? 토탈 얼마가 되는 거야? 13,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번 바꿔볼 테니까 잘 보자. 다 같은데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00원, 대변에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이 10,000원. 차변에 보통예금 30,000원. 차변에 보통예금 30,000원. 대변에는 매출이 30,000원. 또 차변에 급여가 2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00원.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볼게요. 5,000원. 해변에 보통예금이 5,000원.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지, 그치? 쟤네는 단기 투자 목적인 거고요. 자, 이 5,000원에 내가 표현하는 말 잘 들어가. 지금 이제 5,000원에 공정가치가 6,000원이 됐어요. 5,000원의 공정가치가 6,000원이 되면 1,000원 올랐지, 그치?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1,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1년 안에 실현될 게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실현 이익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매출과 급여만 들어갑니다. 매출과 급여만 들어가. 매출 30,000원에 마이너스 급여가 20,000원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너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했던 거야. 손익계산서에는 뭐만 들어가야 된다? 단기에 손익만 들어가야 된다. 너는 언제 팔을지 모르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얘가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10,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은 10,000원. 자, 이거 작성이 끝났으니까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되겠지?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돼요. 재무상태표가 차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냐면은 자, 여기 두 개 더해서 40,000원. 그리고 두 개 더하면 25,000원 빼주면 15,000원이 가죠.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일까요? 여기 6,000원이 오죠. 매도 가능 증권이 6,000원.
이렇게 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6,000원. 됐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이 얼마예요? 10,000원이 갑니다. 대변의 자본금이 10,000원이 가요. 자, 이 단기 순이익은요.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해서 뭘로 다 간다고 그랬어요? 이익, 잉여금. 금액은 얼마냐면 10,000원이 가죠. 내년했더니 여기 21,000원입니다.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21,000원이 돼야 되지. 그런데 20,000원밖에 안 되잖아. 얼마 빵꾸 났어요? 1,000원 빵꾸 난 이유가 매도하는 증권 평가액이 설 자리가 없잖아. 여기서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요. 너 언제 팔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 얘는 1년 안에 실현될 거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반영이 돼서 이익여금 속에 갔죠. 이익여금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반영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그래서 이익여금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거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자리가 기타 포괄 손익 자리란 말이에요. 자본금 밑에 뭐 들어가니?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 밑에 뭐 들어가니? 자본 조정 밑에 뭐 들어가니?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를 어떤 말 쓰느냐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했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란 말 쓰는 거야. IFRS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앞으로 계속 이 표현이 나올 거야. 얘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액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게 곧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결국은 어쨌든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8,000원에 팔았을 때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8,000원에 팔았을 때 분개를 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8,000원. 차변의 보통예금 8,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6,000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6,000원. 자, 잠깐만.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먼저 보여줄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어떻게 분개를 하냐면 차변의 보통예금 8,000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6,000원. 여기 우리 재경관리사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만약에 사채라고 가정을 하자. 주식이 아니라 사채로 가정을 할게요. 사채 즉 채무증권. 너무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채무증권이라고 가정을 하면 분개가 이렇게 됩니다. 대변에 있었던 여기 봐, 내 손가락 얘 팔았지. 얘 팔아서 대변에 가서 없어지지. 그치? 그리고 얘도 없어져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얘 팔아서 없어졌지. 대변으로. 그 얘도 차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2,000원. 1,000원.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결국 여기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2,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없어졌으니까 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얘가 수익이란 말이에요. 2,000원. 순이익이 2,000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보통예금이 15,000원에서 8,000원 들어왔으니까 23,000원. 얘 없어졌어요. 쓰는 거 아니고 자본금은 10,000원. 얘 없어졌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금 밑에 이익여금 내려오겠네. 이익, 잉여금. 요거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죠? 얼마 내려오니? 10,000원. 얘가 또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얼마? 2,000원? 얘가 잘못했지, 그치? 3,000원이었지? 9,000원이니까, 그치? 3,000원. 내가 아까 요거 3,000원 이렇게 와야지. 3,000원이 오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1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얼마가 되죠? 23,000원. 여기도 얼마가 됩니까? 23,000원. 그럼 결국은 여기 봐봐. 똑같이
얘 생긴 꼬라지랑 똑같이 됐죠, 그쵸? 요게 재경벌에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채무증권은 무슨 증권은? 채무증권의 기타 포괄손익은 채무증권의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단기 손익으로 여기 봐요. 얘 없어지고 얘가 없어졌으니까 얘 없어졌잖아. 없어지고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재분류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채무증권의 기타 포괄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 얘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랬지? 없어지면서 얘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갔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이해 못하면 무조건 외웠다가 또 까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증권의 기타 포괄손익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요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으로 재분류 조정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처분이익으로 처리했다가 순이익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과값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채무증권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채무증권이야, 주식이야? 주식이지. 지분증권은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간 드릴 테니까는 요거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요거를 지분증권으로 바꿔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자. 조금 전에는 채무상품 봤었고요.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 팔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요. 얼마에 팔았다고 그랬어? 8,000원에 처분을 했을 때 분기 한번 볼까? 차변에 지금 우리 지분증권 파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8,000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얼마지? 6,000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서 나는 쓸 때 그냥 매도가능증권으로 쓸 거야. 6,000원짜리 8,000원에 팔았지. 얼마가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00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평가이익 2,000원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처분손익은 얼마니? 빵원.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빵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괄호 닫고 지분증권 처분손익은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얼마가 답이라고요? 빵원. 빵원이 답이라고. 빵원. 이렇게 분기를 해줘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누적된 이익이잖아.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5년 만에 팔을 수도 있고 10년 만에 팔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매도가능증권은. 누적된 이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IFRS예요. 누적된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시험 문제에서 처분 손익은 얼마니? 라고 물으면 무조건 빵원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증권은? 지분증권은. 여기 써놨구나. 지분증권 처분 손익은 이 문제 나오면 보너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지분증권 처분 손익은 빵원이 답이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손익은 빵원이 답이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여기 볼래? 재무상태표에 잘 봐. 보통예금이 얼마니? 15,000원. 그죠? 보통예금 15,000원. 매도가능증권 팔았으니까 없어졌지? 안 쓰는 거야. 자본금이 얼마 가면 될까? 10,000원. 자본금은 10,000원이 가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기준이 얼마 있었는데? 1,000원 있었는데 또 생겼네? 얼마가 생겼어? 2,000원. 3,000원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익잉여금. 밑에 이익잉여금이 얼마예요?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거 다 정리했는데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분계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분계가 하나 더 나옵니다. 얘 없어지고 얘가 늘어나면 되겠지, 그치? 이거 이해가니? 얘가 없어지고 얘가 늘어나면 되는 거야.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얼마? 3,000원 없어지고 이익잉여금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000원. 이런 분계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13,000원 이렇게 되겠지. 이 분계까지 반영을 하면.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주죠. 그래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냥 평가에 처리했다가 나중에 이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여기 봐요.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았죠, 그쵸? 오케이? 당기 순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묻는 거야. 답은 4번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당기 순익에 여기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보세요. 또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주세요. 지분상품, 괄호 열고 닫고 기타 포괄. 괄호 열고 닫고 그래 기타 포괄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분상품, 괄호 열고 닫고 기타 포괄 써놨어요? 평가 손익,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또 하나만 불러줄게. 재평가잉여금,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금 불러준 겁니다. 이제 개념 정리가 됐으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서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거. 여기에 재분류 조정해서 아까 재분류의 의미 설명했었지, 그치? 채무증권 갖고 설명했었잖아, 그치? 여기에 반영하지 않는 거. 지분증권, 기타 포괄 손익, 그쵸? 지분증권의 기타 포괄 손익. 당기 손익에 반영 안 했죠? 그 다음에 재평가잉여금.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요거는 당기 손익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봐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 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평가 손익. 아까 채무 상품 분계 요거 이거 전에 지우기 전에 설명했었죠, 그쵸? 당기 손익으로 갔다가 이 경우로 갔잖아, 그치? 기타 포괄 손익이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됐단 말이에요. 한 번만 다시 아까 거 이거 전에 거 어떻게 해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액 없어지고 처분익으로 변경됐잖아. 그게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됐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재분류됐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 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해외 사업 환산 이익 써보세요. 해외 사업 환산 이익, 괄호 열고 닫고 손실. 자,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또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그 다음에 현금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요 세 가지는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 다음에 4번하고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재평가잉여금하고 지분증권의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얘네는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